당신이 은행에 맡긴 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 달러가 올해만 10% 폭락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거든요. 호주에서는 금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베트남에서는 금 매장이 아예 문을 닫을 정도로 물량이 바닥났습니다. 금 가격은 60% 넘게 폭등해서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건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에요. 큰 손들이 뭔가를 알고 움직이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거물들은 달러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로마 제국 멸망 직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주장하죠. 과연 금은 다가올 경제 대격변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공포에 편승한 또 하나의 버블인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금속이 왜 수천 년간 인류의 사랑을 받아왔는지부터 살펴가야 하는데요. 사실 금은 굉장히 이상한 투자 대상이거든요. 주식처럼 배당금을 주지도 않고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부동산처럼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냥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일 뿐인데 전 세계에서 채굴된 금의 5분의 1이 각국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고 금 수요의 44%는 순수하게 금융 목적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노란 금속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금은 기원전부터 화폐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는 금본 위제로 운영됐거든요. 지금은 금본 위제가 폐지됐지만 수천 년간 쌓인 신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금이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2,000달러를 그리고 올해 초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표 직후 3,0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금으로 달려간다는 증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과거와 좀 다릅니다. 단순히 경제 위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됐거든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20%로, JP모건은 40%로, 심지어 한 UBS 애널리스트는 무려 93%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한 반응이죠. 경제 불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혼란도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핵심 동력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연준 이사 리사 쿡을 근거 없는 혐의로 해임하려 시도한 사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건 달러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니까요. 게다가 미국 정부 셧다운이 역대 두 번째로 길어지면서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금 가격은 4,000달러 선을 돌파했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데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총리가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일본은 경기 부양 성향의 총리가 취임하면서 이미 천문학적인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 두 나라 모두 국채 금리가 상승 중인데 이건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불안정해지니까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맡겨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금으로 몰리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에요. 1970년대 금본위제 폐지 이후 각국 주중앙은행들은 금을 파치우는 추세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반전됐거든요. 지난 3년간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였고 이 속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약 36,000톤에 달하는데 놀라운 건 1916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미국 국채를 제치고 1위가 됐다는 거죠. 이 소식이 퍼지자 개인 투자자들도 금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금 ETF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이건 실물 금을 직접 사지 않고도 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펀드거든요. 2025년 첫 9개월 동안 금 ETF에 6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고 이건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중앙은행까지 모든 방향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쉽게 말해 통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이란 로마 시대 황제들이 금화와 은화의 값싼 금속을 섞어서 화폐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린 관행을 말하는데 이게 서기 476년 로마 제국 붕괴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2022년 러시아 제재의 달러를 무기로 활용한 것, 정치적 혼란, 그리고 올해만 10% 하락한 달러 가치를 보면 달러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타델의 켄 그리핀,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월스트리트 거물들도 미국 부채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금의 해지 역할을 언급했죠. 이런 빅네임들이 나서니까 달러 붕괴 서사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과연 이 주장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예측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대부분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올해 10%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4월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 가격은 그 기간에 절반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금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더 흥미로운 건 금 가격을 달러가 아닌 석유로 환산해봐도 마찬가지로 폭등했다는 점인데 이건 달러 가치와 무관하게 금 자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정말로 달러 붕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치솟아야 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거든요. 미국 국채 수익률도 달러 포기 시나리오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월 이후 국채 가격은 상승했는데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달러와 미국 경제를 버리는 분위기라면 국채 가격이 폭락해야 정상이죠.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미국 국채를 앞섰다는 뉴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금 가격이 2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으니까 보유금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지 중앙은행들이 대량으로 추가 매입한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미국 국채는 달러 자산의 일부일 뿐인데 전체 달러 보유량은 약 7조 달러로 금 보유량 5조 달러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대체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죠. 어떤 나라들이 금을 사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전 세계가 금에 미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거든요. 올해 금 최대 매입국은 폴란드, 카자흐스탄, 터키이고 최근 몇 년간 큰 손은 중국, 인도, 러시아였습니다. 세계금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인 중앙은행은 대부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에요.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 비중을 늘릴 계획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앙은행이 외화를 보유하는 이유가 정책 실행 시 빠르게 거래하기 위해서거든요. 금도 유동성이 있긴 하지만 급하게 팔면 가격이 밀리기 마련이에요. 달러나 국채는 담보로 잡고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은 그게 안 되죠. 보관 비용도 들고 보유하는 동안 이자 수익도 없거든요. 가격이 이미 폭등한 자산에 뛰어드는 게 현명한 건지도 생각해봐야 해요. 재미있는 건 미국 연준이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라는 점인데 금 가격이 오르면 가장 큰 수혜자가 결국 미국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죠.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갈아타자는 서사의 결말이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금 투자를 고려한다면 역사적 변동성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금이 항상 우상향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20년간 금 가격은 하락세였거든요. 희소하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는 논리도 단순한 착각일 수 있어요. 백금은 금보다 30배나 희귀한 금속인데 현재 가격은 금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금의 가치는 희소성보다 역사적 관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수천 년간 화폐로 쓰였으니까 귀하다고 느끼는 거지 물리적 희소성만으로는 가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도 급등세가 역사상 3번 있었는데 매번 20%에서 33% 폭락이 뒤따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중 한 번은 중앙은행들의 매도세 때문이었는데 워싱턴 협약을 맺어서 금 매도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뒤에야 가격이 안정됐거든요. 지금도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 주 초 최고가를 찍은 뒤 금 가격은 5% 이상 떨어졌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 모두가 한꺼번에 뛰어들면 그 어떤 자산도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금 가격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진정되거나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고 중국과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부 셧다운이 해결되면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 가격은 계속 오를 수도 있죠. 현재 금 시장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진 퍼펙트 스톰 상황인데 이 중 하나라도 해소되면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금 투자자가 달러 붕괴를 믿고 금을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으로 금을 조금 보유하는 거거든요. 돈을 잃을 각오를 하고 만약에 대재앙에 대비하는 차원이죠. 하지만 금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생각한다면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 가격 폭등의 이면에는 경제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 중앙은행 매입이라는 3가지 동력이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가격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달러 붕괴로는 흥미로운 서사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아직 현실로 다가온 건 아닙니다. 금에 투자하려면 이런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목적과 리스크 감내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